안녕하세요. 태기보이스 은택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에 들려드렸던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에세이 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아파하고, 자책하고 있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네, 오늘의 책 제목입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아무 일이 없어도 무너지기 일수인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되고 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잘못으로 무언가를 망쳤다고 해도 네, 잘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네, 잘 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이제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갈 것 같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이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 위기의 때가 오면 나는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본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잘잘잘, 뭐든 잘잘잘 될 것이라고 말이다. 잠깐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추락하기도 한다니, 아무 일도 없는데 무너질 것 같다니, 생각해보면 그랬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긴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걱정 따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린 그렇게 추락한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슬쩍 휘청이기 바쁘다. 분명 잘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 아무 일이 없어도 무너지기 일수인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되고 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 말한다. 어쩌면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눅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잘했고, 이 순간 바로 오늘 당신의 잘못으로 무언가 망쳐버렸음에도 잘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혀 다름없는 힘겨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지만 힘들어도 기어코 무너지지 않을 삶들이니 다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가끔씩 앞이 있다는 게 나를 괴롭힌다. 지금은 막혀도 또 다른 앞이 나를 반기고 있다는 건 꽤 숨튀는 일이지만, 지금도 막히는데 여전히 앞이 있다는 건 꽤 숨막히는 일이었다. 더 이상 헤쳐나아갈 수 없는 앞이라는 벽은 꿈꾸며 살아온 나를 현실 앞으로 데려다 놓는다.
잔인했다. 앞은 잔인했다. 앞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 좀 껌껌하다. 좀 꽉 막혔다. 언제부터 앞은 나에게 무시할 수 없는 장애였다. 앞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절뚝였다. 나의 바로 앞을 가로막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게, 내 앞은 지금보다 조금 더 퍽퍽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며 더 좋은 앞을 상상하는 우리였지만 언제부턴가 좀 더 껌껌한 앞날을 그리게 된다. 이제야 세상을 배운 걸까? 아니, 지금껏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일까? 물러봤던 것일까? 나는 이제야 앞이 두렵다.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제야 더 두렵다. 두렵게 생각하는 나를 또 두렵게 생각하는 내가 있을까 더 두렵다. 언제부터 나의 앞엔 두려움에 허덕이는 나만이 있었다. 앞에 앞이 끊임없이 있었다. 앞을 꾸미는 단어는 먹먹함이다. 계속 있다. 나는 정말 꾸밈없이 계속 두렵다. 앞으로도 계속 두려울까 두렵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엔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한 입 베어 물어보지만 여전히 눈 밑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엔 다소 지저분했던 방을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눈에 밟히는 지난 인연의 흔적이 내 마음에 콕콕 밟힙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워봐도 매트리스가 까칠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괜히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지금은 기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다 잠이 듭니다. 일어나니 창밖은 어둡습니다. 친구에게는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깜깜한 풍경에 괜히 오해까지 생기니 마음은 우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하는지 아닌지 그 호흡의 소리만으로 알 수 있다는 걸요. 아빠 담배 피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뻐끔뻐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잖아. 왜 또 피우는 거야? 핀잔을 줍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아마 우리 아빠도 그랬을 겁니다. 괜찮은 척 해봐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괜히 일만 더 꼬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했던 담배를 다시 뻐끔뻐끔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뻐끔뻐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고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급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땐 모르는 척 넘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뿐인 아빠의 숨구멍을 막아버린 건 아닐지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뜬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태우고 있다는 건 나보다 긴 여정 동안 괜찮아지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빠의 뻐끔뻐끔을 내가 전파로 느끼듯 나의 흐느낌을 아빠도 전파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빠는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나를
막지 않아 주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붙잡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나에게 울구멍을 내어준 셈입니다. 아무리 괜찮아지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던 나의 마음에 조금은 볕이 쬐입니다. 마음에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해봐도 노력대로 안 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고 동질의 아픔을 나누고 펑펑 울고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다 감히 말해봅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습니다. 굳이 괜찮은 척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겁니다. 모두가 서툴더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우린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위로와 희망 같은 걸 찾아냅니다. 동질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던히 껴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많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라냈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거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도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 언젠가의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 있다. 결국 버텨내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은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란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꼿꼿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전부. 10, 100. 겨우 한 글자 차이지만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과 날, 달, 날. 겨우 한 획 차이지만 30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지만 하나의 변화와 하나의 공백, 그리고 하나의 추가는 꽤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작은 차이의 중요함을 잊고 사는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의 핵심이 이루어낸 결과의 차이는 30배 정도가 나 그 결과의 크기만 와닿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눈에 보이니 자주 두렵고 자주 아프고 자주 허황됩니다. 당신이 크게 두렵고 지치는 이유는 주변의 탓도 아니고 상황의 탓도 아닙니다. 고작 단 한 가지의 생각의 차이 탓이 아닐까 합니다. 변화하기 전 변화의 방대함이 두렵다면 두려울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보아도 30배 정도의 변화라 한들 핵심은 겨우 한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또 가진 것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에 무너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잃었다 한들 핵심 단 하나를 이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또 누구보다 많이 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를 잃어 많은 것이 증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고된 일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 하고 때로는 벅찰 때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보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내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내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나름 편한 대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어렵게 생각해 오려고 노력한 건 아닐지요. 힘들고 벅차 보일 때에는 한 발 물러서 결국 단 하나의 차이일 것이라 믿어주면 급한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과분할 때에도 한 발 물러섭니다. 단 하나가 많은 걸 빼앗아갈 수 있다는 긴장은 그 과분함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여전히 결과를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엔 결과 이전의 것들을 응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많은 것을 잃거나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결과가 있기 전 그 어떤 중요한 것과 마음이 여전하기를 응원한다면 나의 착잡한 하루가 조금은 맑게 개어질 것입니다. 한 획과 한 글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오늘 결과 이전의 것들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열정은
아직도 여전한지요? 당신의 과정은 괜찮았는지요? 당신의 친구들은 곁에 있는지요? 또 당신의 소중한 그 어떤 것은 여전히 안녕한지요?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 목소리인데도 들으면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듣기 꺼려집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외부를 통해 들으면 꺼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듣는 내 목소리와 녹음되어 들려진 목소리 중 무엇이 진짜 내 목소리일까 싶습니다. 정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목소리는 성대의 떨림이죠. 내가 말을 할 때 목소리는 성대의 떨림이 뼈로부터 전달되어서 들리고 입 밖으로 뱉어져 내 귀에 닿는 목소리도 들리니 두 개가 합쳐진 불순물이 낀 소리인 셈입니다. 요즘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의 줄임말입니다. 남은 비난하지만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을 일컫습니다.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나에게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어느 정도야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남용한다면 답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념을 가진다는 건 참 옳은 일이지만 그 신념이 늘 옳을 순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참 옳은 일이지만 그 자신감이 늘 옳을 수도 없죠. 모두가 예 할 때 하는 아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이지만 그것 또한 늘 옳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짓기도 전에 내가 정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내 목소리가 무엇인지 헷갈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온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인지 아니면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인지. 중요한 사실은 평가받고 싶지 않더라도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내 목소리가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질책과 평가가 그 예일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이고 낯선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전부 나입니다. 그 평가와 질책 또한 내가 낸 목소리부터 나온 내면과는 또 다른 나의 면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불순물 하나 없이 온전한 나일 때도 있겠습니다. 꽤 조심스러운 이야기겠지요. 어떤 99개의 평가를 두고 한 개의 나를 믿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끔씩은 뒤를 돌아 나 자신이 틀린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삶 또한 대수의 법칙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수록 정확히 자신의 진짜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요. 내면의 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사는 건 옳습니다. 나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내면의 소리에 여전히 귀 기울여 준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것만을 들으며 타인이 보는 나를 꺼려하는 순간 나는 주변에게 꽉 막힌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어느 성장도 없이 나라는 우물에 갇힌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평가, 또 외부로부터 전해오는 나의 평가, 내면에서 말하는 나의 주장, 그 주장과는 조금 다른 외부의 주장, 그 어느 것이라도 한 곳에 지나치게 기우는 순간 이상에서 제법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로 전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만남이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순 없겠지.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자주 있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것들은 지나가면 소중히 꺼내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될 거야. 그러니 함께 이겨내자. 우리 같이 있는 모든 시간들 버릴 거 하나 없이 같이 있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네가 불안해할 때면 나는 더 불안해지기 마련이야. 네가 하루 동안 기분이 상해 있으면 난 며칠을 마음 쓰는 사람이고, 너도 나도 서로에게 많이 기대며 의지하고 있잖아. 그만큼 넌 나의 마음을 하루를 뒤흔드는 커다란 흔들림이야. 하지만 또 내가 흔들릴 때면 나를 붙잡아주는 큰 안정이기도 한 사람이 너야. 너도 나와 같겠지? 서로가 그 사실을 오랫동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졌지. 맞지 않는 부분들 맞춰가며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그럴 때마다 잔소리라며 두기 막지 말고 단소리라 생각하며 귀 기울여 주려고 노력하자. 물론 맘같이 안 되겠지만 우리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들이라 여겨주자. 우리 여행 가기로 했던 거 바쁘다는 핑계로 날도 정하지 못해 흐지부지 되었던 적도 많았지.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생각이 복잡할수록 여유가 없을수록 시간 내서 함께 떠나자. 아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둘만 생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자. 우리 곧 떠나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어떤 소문이 들려오건 지금 하는 것이 확신이 서질 않든 나는 널 믿어. 너라는 사람을 믿고 네 행동을 믿고 나 자신을 스스로 믿어주기도 힘든 세상에 내가 네 옆에 있는 가장 값진 이유랄까. 나는 널 믿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네 편이 여기 있잖아. 아주 밉다가도 돌아서면 보고 싶어. 다투는 일이 많아지더라도 서로 싫어하는 것은 아니기에, 언제나 사랑이 애정만으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모든 것들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여기며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기를.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앞에 두는 것. 언젠가 작가를 꿈꾸던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오래전 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책이 세상에 나오면 나보다 너에게 먼저 선물로 줄 거야. 나보다 더 빨리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사랑마다 제법 다른 느낌의 종류가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앞에 두는 마음이었다. 정말 내 이름으로 나온 책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너에게 먼저 양보하겠다는 마음. 나 정말 이거 소망하고 있는데 그 소망보다도 네가 더 우선이라는 마음. 사랑이 언제 사소하더라도 희생 없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가. 그 무엇을 대신한다 해도 표현이 안 되어 결국 나보다 상대를 앞에 두는 미련하고 값진 마음. 그것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사랑. 네, 지금까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태기보이스 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